자, 그러면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이 방식으로 이제 손으로 한번 추리를 따라 그려 보긴 했지만 이제 알고리즘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상으로도 두 가지 보통 생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재기적인 방식으로 재기 리커시브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지 않는 언어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넌 리커시브 알고리즘이죠. 그런 경우에 대한 거는 자료 구조에서 다루도록 하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리하는 입장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리커시브 알고리즘으로 간단한 형태의 알고리즘만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알고리즘인데 이 운행 알고리즘에 대한 형태를 보죠. 그래서 먼저 이 노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왼쪽 차일드 오른쪽이 되어 있는 형태. 다시 말해서 배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직 이 링크드 리스트 연결 구조체의 모습을 가지고 되어 있는 음, 그러니까 이제 추리 모습일 때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추리를 그렸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정수값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L 차일드, R 차일드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게요. 저기 이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건 실습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요런 저희 그 노드 모습에서 이노드 방식을 가지고 추리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다 이 재기 호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만 얘기할게요.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는 네, 먼저 인오더 방식이든 프리오더 방식이든 포스트오더 방식이든 봤을 때 한 루트라고 하는 또는 페런트라고 하는 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브 추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오더는 인오더 방식으로 오른쪽은 오른쪽에 또 인오더 방식으로 가지고 방문을 했었죠. 따라서 그건 뭐냐면 점점점 규모는 작아졌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방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재기호출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루트에 해당되는 걸로 시작하겠지만 그 루트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포인터로 그냥 줄게요. 그래서 여기 노드.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C 언어 형태로 쓴다라면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거 간단한 형태가 이 더 이상 이제 그 내려갈 수 없는 형태. 다시 말해서 리프 노드일 때라고 한다면 끝내야 되겠지만 리프 노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거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뭐 어떤 노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PTR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고 이 PTR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왼쪽에 있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 PTR에 이거를 PTR이 가리키는 거에 L child라고 하는 거가 가리키는 부분이 될 거고 이 포인트는 이 PTR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거에 오른쪽 child가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덩어리들을 나타냈을 때 이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전체를 다루듯이 이 방문해 줘야 된다. 따라서 여기 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인어더 방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다 하죠. 이 왼쪽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또다시 인어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 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요거를 방문했는데 아까 봤을 때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했듯이 노드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 경우 그냥 인쇄해 주면 되겠다. 자, 여기 정수를 썼으니까 퍼센트 %D라고 하는 걸로 C 언어 형태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는 PTR 요거가 가리키는 거 오른쪽 부분은 이 포인트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전체를 똑같은 형태로서 방문 이거 다루듯이 여기도 다뤄라 이거죠. 그 다루는 방식이 이노더 방식으로 다뤄라. 요거밖에 없죠.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죠. 이노더 방식일 때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도 그냥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 이노더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실 저희 그 리커시브 방식이 아니라 재기호출이 아니라 이 만약에 다른 방식을 그러니까 이제 뭐 for 같은 그런 걸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스택이라고 하는 걸 따로 또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다 이거죠. 이번 여기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자, 그렇다면 인오더 방식 일단 이 프린트 문이 중간에 이렇게 떡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왼쪽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라고 아까 얘기했던 뭐 오퍼레이터는 아니지만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오른쪽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이 서브 추리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했었죠. 그럼 프리오더 방식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 이게 오퍼레이터라 되면 오퍼레이터 먼저 찍고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프리오더 추리해보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름은 프리오더로 쓰고 포인터 이건 똑같은데 여기에 함수 이름만 바꿨어요. 시작하는 루트를 또는 시작되는 포인트를 PT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패런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했었죠. 이제는 패런트를 먼저 처리해주고 왼쪽 처리, 오른쪽 처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먼저 이 포인트가 끝이 아니라 해야지만 왼쪽, 오른쪽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PT하려고 하는 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시작한다 해야죠. 그러면 패런트 처리하고 왼쪽 오른쪽 패런트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인쇄해 주는 걸로 끝내자 이렇게. 근데 여기가 정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로 썼으니까 PTR에 정수값에 해당되는 걸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해당되는 거 서브 추리, 오른쪽에 해당되는 서브 추리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해당되는 서브 추리는 똑같이 프리오더 방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너는 프리오더 방식이다 하면 포스오더 방식으로 할래? 그렇게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결과도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프리오더는 프리오더 방식으로 호출해라. 그 대신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다 하죠. 자, 왼쪽 차일드가 따라가는 이쪽 것도 마찬가지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프리오더 방식 가지고 처리해줘라. 이게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 주는 거죠. 아까 이 뭐 왼쪽에다가 L승 오른쪽에다 R승 해가지고 제가
이 손으로 이 그 수행 과정을 짜라서 했는데 그 과정에 해당되는 걸 그냥 알고리즘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이 포스오더 방식으로 별 문제 없겠죠. 추리 트래버스. 그러면 포스오더 방식은 왼쪽에 대한 거 하고 오른쪽에 대한 거 하고 난 다음에 패런트 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연산자였다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여기 연산자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 왼쪽 서브 출에 대한 거 처리가 다 끝나고 나고 오른쪽에 서브 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패런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 포스 오더라고 이름을 붙이고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로부터 시작하는 걸로 볼게요. 그럼 먼저 저희 더 이상 끝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표시 아닌지에 대한 걸 확실하게 테스트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고 왼쪽 서브출이 오른쪽 서브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왼쪽 서브출이 BTR에 가리키는 거에 L 차일드가 가리키는 게 왼쪽 서브출이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서브출이 그러고 나면 패런트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처리해 준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인쇄해 주는 걸로 끝내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이 노드들을 방문하는 방식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추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자료 구조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다루긴 하지만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료 나눠드렸던 자료 보게 되면 스레드 추리라고 있어요. 스레드 이진 추리. 이런 자료 뭐 별로 쓸모는 없는데 쓰진 않는데 예, 그래도 혹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이런 거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다뤄볼 가치인 점이 있어요. 네, 스레드라고 쓰기도 하고 스레드라고 쓰기도 하고 이것도 저희 발음하는 데 따라서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건 완벽하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할 건 아니고 개념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특히 여기서의 개념은 이 인오더 방식에 해당되는 구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인오더에 대한 어떤 운행을 얘기한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에서 프리오더 방식이나 포스오더 방식을 가지고 추리를 운행하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스레드 이진 추리의 어떤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인오더에서 인오더를 호출하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재기 호출. 이거는 이 재기 호출 방식이 아니다 이거죠. 비재기 호출 방식.
B의 재교철 방식으로 그 이진 추리를 갖다가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 구조를 갖다가 좀 변경한 거죠. 가능하도록 이진 추리에 대한 변형을 가져온 걸 갖다가 스레드 바이너리 추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싹 다 바꿨냐 하면 싹 다 바꾼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추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더하기 있다라고 하고 곱하기 나누기 4, 5, 6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가지고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정수값 대신에 여기 캐릭터로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더하기 표시가 있고 왼쪽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곱하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다시 이쪽에 포인트에 4가 있고 이쪽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5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 다시 이쪽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나누기가 있고 이쪽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6이 있고 이쪽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7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이렇게 된 게 널이죠. 여기가 이 널인 부분들이 들어간다. 널값이 들어간다. 그 널값을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끝이라는 의미죠. 그냥 단순하게 더 이상 없다. 끝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조금 뭐냐 하면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자는 게 바로 뭐냐면 thread is in 실이다. thread라고 하는 게 어떤 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널 값을 집어넣지 말고 널 대신에 뭔가 이제 그 의미 있는 값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thread is in 실에는 널 대신에 이 널 값이 이 저장될 위치에 뭔가 의미 있는 값을 집어넣자. 여기 의미 있는 값이 뭐냐라는데 의미 있는 값은 인오더 방식에 했을 때 인오더 방식으로 인오더 트리 트래버설로 방식으로 트래버설 할 때 이 다음에 방문할 노드 위치를 갖다가 널 값을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4 다음에는 곱하기가 오고 곱하기 다음에는 5가 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의미 있는 값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이 특별하게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는 포인터인지 아니면 널 값이 들어갔던 부분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넣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노드를 좀 나타내 보자. 그래서 노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노드의 형태를 아까는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었죠. 포인트가 여기 데이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L 차일드가 있었고
R child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포인트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뭐 데이터인데 이거는 정수일 수도 있고 뭐 캐릭터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빼고 여기다가 하나 더 각각에 더 추가를 해주는데 왼쪽에 한 필드 오른쪽에 한 필드를 더 추가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값을 큰 거를 집어넣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한 비트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자. 한 비트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0 아니면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0 또는 1이라는 값을 지적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이거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여기도 뭐 true라고 한다면 보통 1을 쓰고 false라면 0을 쓰게 되는데 뭐 그런 어떤 형태의 값을 넣죠. 그래서 여기다가 왼쪽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else라고 부르고 이거를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보자 이거죠. else레드. 이쪽을 오른쪽이니까 r스레드라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의 한 비트짜리씩 집어넣고 여기는 원래 있던 값처럼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4, 5, 6, 7 이렇게 생긴 거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수식상으로 보게 되면 뭐를 나타내냐면 4 곱하기 5 하고 난 다음에 6, 6 나누기 7하고 뭐 가루는 필요 없지만 사실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널 값을 그냥 쓰지 말고 4 다음에는 뭐가 될 것인지를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추리로 나타낸다면 이렇게만 나타내지 말고 여기다가 뭔가 더 두 자리씩 더 들어갔죠. 한 비트씩 한 비트씩 더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가 이 포인트를 이렇게 따라가고 여기 이렇게 따라가서 정상적인 포인트에 따라간다면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그냥 들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곱하기 그리고 곱하기에 왼쪽에는 4라고 하는 값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거. 5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곱하기에 오른쪽을 가게 되면 5라고 하는 포인트 이렇게 따라가는 것까지 같다 이거죠. 근데 4의 널 포인트 중에 특히 오른쪽을 한번 보니까 4 다음에는 어떤 거냐 하면 4 다음에는 곱하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널로 쓰지 말고 4 다음엔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 주자 이거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포인트를 나타내게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고 다음 걸 나타내게 할 적에는 여기 포인트 값을 정상적인 값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값을 넣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는 true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thread 포인트. 이것도 thread 포인트를 얘기한다. 만약에 이게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게 0이라고 하는 값이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그래서 노멀 BTR 여기도 1과 0으로 둬서 이거는 이걸 갖다 1, 0 바꾸는 건 뭐 자기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저자가 처음에 이런 거를 발표했던 저자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썼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널이죠. 5. 5가 여기 널이었어요. 여기 보기엔 널. 근데 5 전에는 뭐예요? 곱하기죠. 따라서 여기 이거 전에 나 전에는 이거야 라고 곱하기. 그래서 이 포인트를 따라간다 이거죠. 널이 아니라 그때는 뭐를 집어넣냐?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5 다음엔 뭐가 나오냐 하면 더하기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5 다음에는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 널 값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음에 위치값을 나타낸 거죠. 그 스레드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값이 1이다. 다시 더하기 표시 이 루트라는 거에 오른쪽에 나누기로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기.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을 들어갔다. 그 나누는 거에 보니까 6이라고 하는 값과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왼쪽에 6, 이쪽에 7. 근데 여기도 이렇게 널값하고 널값이 들어갔던 부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거. 스레드 포인트인지 정상적인 포인트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한 자리 원 비트에 해당되는 거, 한 비트에 해당되는 걸 하나의 이 필드를 만들어 주자. 따라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6을 따라간 거죠. 따라서 여기는 0. 나누기의 오른쪽을 정상적으로 따라가서 7이 나온 거니까 여기는 포인트 값에 해당되는 거를 따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 이 그 0이라고 하는 요 값, 뭐지 이걸 이제 체크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태그 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필드를 0으로 넣는다. 자, 그다음에 6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왼쪽에는 널인데 이 6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더하기 표시가 되는 게 앞서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나 앞엔 이겁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널 대신에 어떤 포인트 값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그 값에 해당되는 걸로 이거는 스레드 값입니다. 이러한 걸로 나타낸 거다. 6 다음에는 나누기 표시가 된 거죠. 따라서 널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표시로 여기다가 포인트 값을 집어넣고 이걸 포인트로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거하고는 값이 다른 걸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구분자로 1이라고 하는 걸 넣는다. 자, 7 앞에는 나누기가 실행되는 거죠. 따라서 7 앞에 나누기 그러니까 여기는 널 값이 아니라 바로 전에 있는 위치 값을 알려준 거다 해죠. 위치 값, 그 포인트 값, 또는 그 노드 값, 노드의 위치.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인 포인터가 아니라 스레드 포인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겠습니다. 그다음 7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끝. 여기도 끝. 이건 시작에 해당되는 거고 시작이라고 쓸까요? 여기 끝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의 노드를 하나 더 그냥 떠넣자 이거죠. 그 노드를 갖다가 헤드 노드라고 하는 걸로.
헤드노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데이터 값은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비워둘게요. 그냥 또 마이너스를 혹시나 혼동하실까 봐. 그래서 끝이니까 여기 더 이상 끝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게 끝입니다라고. 그러면 끝이니까 여기도 널 값 대신에 넣었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맨 앞쪽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끝과 시작을 다 동시에 나타내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도 여기 포인트 하게 되면 되겠다. 여기도 스레드 포인트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시작은 이걸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따라가서 만들면 될 테니까 이 중에 하나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돼. 자, 이 포인트는 의미 없죠. 그냥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걸 정상적으로 따라갈 거니까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의 이 그 구성을 갖고 있는 이 추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레드 추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추리의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뭐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생략하는데 이 모습의 전체적인 거는 다 인오더 추리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그 여기 포인트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책들이 다 인오더 방식의 그 트래버설 요거 가지고 인오더 방식의 어떤 이 노드들을 방문하는 건 책들이 다 제시하고 있는데 프리오더 방식이라든지 포스트오더 방식이라든지 이때는 조금 좀 더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여기 하게 되면 간혹가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갖다 좀 노드들을 저장해야 될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그냥 인오더 방식이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이외에는 굳이 이걸 굳이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그래도 혹시 이런 식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를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여기 널 대신에 뭔가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념 그 의미에서 굉장히 또 좀 어떻게 보면 이 탁월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알고리즘은 빼겠습니다. 여기 12시까지 좀 쉬었다가 조금만 하고 힙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자.